장점과 단점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아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한 지 딱 7일째 되는,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그 7일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술 경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붓기가 더 빨리 빠지는지, 세 번째는 장점과 단점 이렇게까지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솔직한 후기와 세상하울이 가득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잔붓기가 모두 빠지는 데까지는 총 2주 정도가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주일 된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제가 내일 버킷리스트 1번이었던 짝눈 교정을 바로 내일 하러 갑니다. 밑 지방이랑은 또 다른 부분인데 붓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두 번째는 제가 7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사실 수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수술 같지 않은 되게 시술 같은 그런 수술인데요. 이게 수술인 이유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전에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들도 보시면 다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사실 제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너는 그렇게 눈 밑 지방 심하지 않다,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뭔가 이렇게 애교살 아랫부분에 눈 밑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애교살이면 이게 눈 밑 지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인상이 우울해 보이고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되게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초장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간단한 수술인 만큼 붓기나 뭐 이런 부작용 같은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해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사진을 보시면 화장을 했음에도 좀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서 이렇게 사진을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눈 밑 지방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불편했고, 네, 이쪽 사진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또 자신만이 아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피부과 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사실 되게 수술 과정은 크게 별게 없었어요. 일단 4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요. 매니큐어를 바르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마취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나 마스크 같은 것도 저는 다 챙겨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취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하고 수술도 길어봐야 1시간? 그리고 1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써 끝났어? 싶을 정도로 엄청 간단한 되게 진짜 시술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선글라스를 가져갔는데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붓기는 많이 부어요. 근데 정말 라면 많이 먹고 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제 수술했나봐 이게 아니고 그래도 일반인의 범주에서 붓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막 장마철이라서 더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끼지 않을 정도로 1일차는 붓지 않았습니다. 멍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1일차 때는 그냥 눈 전체가 붓는다고 해야 될까요? 멍도 없고 그냥 눈 전체가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되게 많이 나요. 막 눈곱도 더 잘 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눈 모양이 좀 특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항상 젖은 눈물같이 맺혀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막 진짜 눈곱이 굳으면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2일차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기하게 2일차부터 3일차에서 가장 심하게 붓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오히려 엄청나게 안 부어가지고 사실 화장을 일주일 동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음날부터 했습니다. 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 다음날에 중요한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네, 했고요. 근데 이게 웬걸 3일차에 갑자기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후기를 보면은 그냥 당일날 붓거나 아니면 다음날부터 멍이 든다 이런 말은 제가 들었는데 아니 3일째부터 멍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노란 멍이 눈 전체에 다 있잖아요. 이게 사진이어서 살짝 고정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미화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 체감상은 정말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노랗게 부어서 조금 3일째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보시면은 4일째는 멍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전날보다는 낫고 지금 7일차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되게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까지로 해서 멍은 다 빠졌고 붓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붓기인지 아니면은 이게 다 된 건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붓기를 더 빨리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멍을 빨리 없앨 수 있는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로는 이렇게 일어서서 며칠 동안 잠을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체는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누워서 자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서 자면은 더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첫날까지는 했었는데 이튿날부터는 사실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서 잠을 잡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는 되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이거를 지방을 재배치한 거기 때문에 숙이면은 여기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되게 붓기가 더 덜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보통 이렇게 뒤로 감으라고 하시고 그런 꿀팁들을 병원에서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든지 책도 이렇게 들어서 본다든지 좀 높은 책상에서 노트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럴 순 없잖아요. 사람이 일주일째. 그래서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이게 지방이 다시 저는 이렇게 하면 다시 눈 밑 지방이 나오는 줄 알고 되게 겁을 먹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붓기가 되게 오래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눈이 뻐근하고 불편했던 거는 한 이틀? 그리고 3일째는 눈 자체가 뻐근한 게 아니고 여기 눈 밑으로 붓기가 내려와서 그런지 눈 밑이 뭔가 눈 깜빡일 때, 좀 세게 깜빡일 때 뻐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었던 데가 3일째. 오히려 다음날은 화장도 되게 오히려 지금 7일차보다 더 생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3일째 때 정말 몸이랑 붓기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수술한 지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하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약국에 가면 멍크림이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이 멍크림을 요 눈 밑에 바르고 그 주시는 아이스팩 같은 걸로 문지르면은 멍이 훨씬 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도 다음날에 너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친구들도 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싶을 정도였고 저 자신마저도 뭔가 솔직히 이렇게 웃음 지을 때 애교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눈 밑 지방도 조금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토샵 그림판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눈 밑을 지운 것처럼
아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사람 눈밑 지방은 분명히 있지만 전후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뭔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인 차이는 딱히 없지만 그래서 되게 작은 그런 눈밑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간단한 수술이어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잘못되는 케이스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애교살과는 또 다른 영역이고 다크서클과도 또 관계가 없는 그런 지방층이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 없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눈밑 지방이 정말 아예 없으신 분 아니고서는 전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거의 눈밑 지방이 있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첫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거의 3일째 빼고는 멍이랑 붓기가 없어서 사실 그 다음날에 되게 어른들이 있는 자리라던가 되게 그런 격식 있는 자리도 화장을 하니까 전혀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할 정도로 저는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은 정말 심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장점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글쎄요, 단점이랄 게 단점이 있다면 첫 번째, 완전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또 여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그런 시술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사실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진짜 사람이 바뀌었다, 아 진짜 예뻐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런 거를 기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거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병원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무래도 그 수술 규모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따지면 또 부가세를 더 내는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단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